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16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귀속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의미죠. 암기사항입니다. 사망, 해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10조 중에서 5개는 제외되는데 뭐 5개 제외되는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예를 들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고 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5개는 제외되는데 그 5개가 뭔지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그냥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이 안 되고 이미 개업되어 있다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있는데 이중등록하고 이중사무소를 헷갈려하는 분 계시는데 이중등록, 2번 등록하는 게 이중등록이죠. 이중사무소는 사무소를 2개 설치하는 거고요. 사무소 2개 설치하는 거는 몰래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중등록은 몰래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이중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중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공무원이 실수로 이중등록을 해줬다 하더라도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 강남구청에 등록하고 내일 강북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이중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협회에 물어보고 이중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이중등록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건데 2군데 동시에 취직하는 거 이것도 사실상 거의 없는데 근데 간혹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중소속, 2군데 동시에 근무하면 상도위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나무 밑에 취직해가지고 좋은 물건 다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 와서 중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양수 대여받은 자는 자기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게 없죠. 빌려준 사람만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은 자격 취소 사유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 플러스 1입니다. 2번 최근 1년 이내에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즉 세 번째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이 신설된 내용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원 채용상한제죠. 보조원의 경우에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고요.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을 취소했으면 7일 이내에 취소당했으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는데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모두 취소된 경우에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게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청문.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 실시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3개는 반납합니다. 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청문은 하지 않으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은 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 실시할 수 없겠죠. 죽고 없는 사람에게 청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 등록 취소돼도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X 이 말은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등록증을 등록한 징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한다는 점과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인데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는 빨간 글씨에 보이죠?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데요. 암기해야 되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